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네, 방평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좀 적게 들으세요. 잘 들리네. 네. 네, 오늘은 디톡스와 천연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은 우리 몸의 질병을 만드는 것이 노폐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빠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기나 열이나 체하시거나 혹은 또 위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셨다가 그것을 꼭 하시면은 일주일이면 몸에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위장병 혹은 또 감기,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국에서 약을 먹거나 하잖아요. 대신에 그보다 더 빠른 방법들, 어떤 경우는 독감도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만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디톡스라는 의미가 먼저 아시죠? 디톡스라는 말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독을 말해요. 이 노폐물은 쌓이는데 이것이 해독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이루죠. 그러면 관절염, 아니면 위장병, 암까지 이런 다양한 질병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이 디톡스의 중심은 혈액입니다. 여기 우리 몸을 보면요,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머리 발끝까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 길이만 몇 메다냐면 거의 96,000km 이상이 돼요. 10만 km면은 거의 지구를 2바퀴 정도를 이상을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혈관에는 이러한 혈액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질병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독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꿀이 있고, 두 번째 레몬이 있고요, 세 번째 과일, 네 번째 야채즙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야채즙은 좀 번거로우시다, 야채 주스를 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하는 분들은 이 과일식이나 레몬 디톡스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이제 꿀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강한 염증 해독제예요. 특히 이제 꿀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꿀을 가지고 하루에 3번 드시면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면 하루 이틀 만에 감기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감기가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딱 느껴지면 그때 바로 식사를 금지하시고 물을 한 2리터를 드세요. 하루에 드시면서 꿀을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보통 단식을 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쓰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에 영양이 갑자기 팍 빠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식을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당분과 염분이에요. 전해질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시면 며칠 동안 여러분 음식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를 맞아요? 주사를 맞죠. 인계 주사를 맞죠. 그게 보면 0.9%의 생리식염수와 또 포도당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을 굶으셔도 미네랄 효소 빠져나가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이 레몬은 우리 몸의 혈관에 혈액을 정화시키는 아주 특유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마 과일 중에 주스로 마셨을 때 최고 좋은 주스다 라고 하면 그 과일을, 레몬을 여러분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레몬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하나 정도를 짜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빼가지고 짜서 드시면 최고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레몬만 말해도 여러분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게 약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첫날 드시면 굉장히 신데 며칠을 드시잖아요. 전혀 신기 없어져요. 저는 이제 종종 여행을 하거나 다른 데 강의를 하러 가다가 이 목이 아프거나 혹은 또 감기 기운이 갑자기 생기면요. 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약을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약을 먹을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이 레몬을 마트에 가가지고 하나를 사가지고 그냥 반을 쪼개서 짜 먹습니다. 좀 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비타민C와 구연산이 들어가면서 이 감기 세균들이 죽어버려요.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좋고요. 이게 좀 시다 그러면은 전날 저녁에 하나 정도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이 병이나 이렇게 그 주전자나 작은 곳에 물을 한 500cc에서 700 정도 담아놨다가 다음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매일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 한 뭐 몇 달만 지나면 신장 결석도 싹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신장에 돌이 쌓이거나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돌이 쌓일 때 이 레몬을 한 박스 이상 드시면 그게 거의 해결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6, 7명 해결해요. 예? 예, 동맥에 꼈을 때도 그래요. 근데 혈관에 이 찌꺼기가 꼈을 때 가장 좋은 청소제가 또 하나는 타액이에요. 침. 레몬을 먹을 때 이 침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밥을 씹을 때 침이 나오죠. 네, 이 침에는 혈액과 혈관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혈관에는 혈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몬 디톡스는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작정하시고 한 3일 정도를 하루에 레몬을 한 7잔 정도를 드시고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면 돼요. 물을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일식이 있죠. 자, 이 개요니까 이따가 이제 왜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레몬 디톡스나 뭐 이런 꿀 디톡스들이 왜 좋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레몬도 처음에 하기 힘들고 꿀만 먹기도 힘들다. 좀 그래도 씹는 게 있는데 씹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식사를 하세요. 과일식.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시면, 특히 여기 포도 많이 나죠, 신태인에. 네, 포도 식사. 이렇게 포도만 한 송이씩 이렇게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 우리 몸에 독소가 쫙 빠져나갑니다. 이 독소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도 좀 밝아지시고, 그리고 또 몸도 굉장히 개운해지시고, 설사나 변비가 있던 분들은 이것만 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대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힘든 거는 야채즙인데요. 이 야채즙은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이제 녹즙기라든지 뭐 여기 휴먼이라는 그런 녹즙기들을 장만을 하셔가지고 녹즙을 드시는 건데, 이 녹즙은 이제 많은 양의 채소를 마실 수 있고, 많은 양의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부담스러운데 녹즙으로 증류화시켜서 먹으면 굉장히 몸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 녹즙이 요즘에 굉장히 큰 그 유행이기도 한데요. 녹즙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즙은 여러분들이 한 그 3주에서 한 달도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 달가량까지도 녹즙 디톡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성 단백질을 끊고 이 야채 주스를 오랫동안 드시면 몸에 암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연세가 드시면 이 류마티즘 관절염 아니면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시죠? 그런 관절염들이 사실은 이 독소들이 관절에 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 노폐물만 덜어줘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최단 효과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 자연치유센터에는 짧게는 한 3박 4일,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길게는 지금 1년까지 계신 분이 있어요. 2년까지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없는 현대 지금 사회에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 디톡스를 잘 활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단계별로 치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누구나 웬만하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짧은 금식은요, 거의 기력이 그렇게 아주 세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에 그 위장, 십이지장, 췌장, 또 간에서 쓰이게 좀 만들어진 간 다 쉬게 돼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간경화 말기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오리고기만 먹어도요, 혼수가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그것이 해독이 안 되고 암모니아 가스가 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가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해독이 못 시켜지니까 이렇게 혼수가 돼서 쓰러져 버려요. 지금 뭐 3번째가 됐대요.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간 환자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간에서 쓸개즙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해시켜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간을 쉬게 해주고 위를 쉬게 해주고 췌장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을 쉬게 만들면 이렇게 늘어졌던 위장이 다시 줄어들 수 있고, 하루에 8번 식사하신 분들은 8번 내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일을 하시던 분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참 먹고 그 전에 뭐 이렇게 간식을 하는 분들은 그 시간대만 되면 배가 고파서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꼭 무엇을 빵 한 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위를 세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8번 드시고 고기 드시고 여러분들이 일반 자극적인 것을 드셔서 몸을 훈련시켰던, 몸을 그렇게 습관화시켰던 것을 짧은 금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레몬 디톡스를 하게 되면 우리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백혈구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백혈구의 수명이 1일에서 3일이거든요. 그래서 T임파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백혈구의 구조들은 하루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백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옛날의 세포들이 자꾸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식을 한 3일에서 일주일을 아까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꿀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레몬을 사용하시든 또 뭐가 있었죠? 과일을 사용하시던, 네,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야채즙을 사용하시던 이 금식을 한 3일에서 일주일을 하시면 웬만한 위장병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감기를 걸렸을 때, 감기가 왜 걸린지 아시죠? 파스텔의 그 학문에 의하면 세균학입니다.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감기라는 병원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세균이 많아도요, 내가 세균을 집어 먹어도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몸에 노폐물이 없으면 돼요. 노폐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농사 혹시 많이 지시나요? 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 밭에 그 퇴비나 만들 때 띄우잖아요. 그거를 이제 띄우는 것과 썩히는 것이 있는데 잘 띄우려면은 배양하는 서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양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배양균이 있어도 배양할 수 있는 배양체가 없으면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 버려요. EM을 만들 때 EM균이 있어야지. EM균이 있어야 되고 그 균을 배양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요, 우리 몸에 이 노폐물이 없으면 거기서 배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균 가운데 들어가도 딱 금식만 딱 하게 되면 세균이 거기서 기승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보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시면 지금 우리 몸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이 치아에도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위장에도 변화가 오고, 이때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면 막 속이 더 쓰리고 더 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다가 이렇게 못 이기고 음식을 막 먹잖아요. 살이 어떻게 돼요? 더 찌죠.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네,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금식을 하면 반드시 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식 중에 아주 좋은 보식이 하루에서 3일 정도를 과일만 드셔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꿀로 금식을 하셨다, 3일을 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를 사과 한 끼에는 사과 하나, 다음 끼에는 바나나 2개, 절대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어 드시면 안 돼요. 네,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어 드시지 말고 신과일은 신과일끼리,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껌 한 쪽도 드시면 안 됩니다. 껌 한 쪽도 드시면 안 되고 견과 하나에도 드시면 안 돼요. 견과 하나를 먹는 순간 위장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분비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위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위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한 마리의 개가 한 마리 있다고 가정하고 이 개에게 고기를 날것으로 줬을 때, 그리고 익힌 고기를 줬을 때, 그리고 구운 고기를 줬을 때 이 개의 타악선, 하악선, 설화선에 나오는 타액의 점도가 틀려요. 그리고 타액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섞어 드시거나, 그렇죠? 또 잘못 배합해 드시면 위장에서 음식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뷔페에서 잘못 먹고 나면 배가 부글부글 하죠. 그리고 신트름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위장부터 음식이 썩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식이 끝나면요,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현미식을 하셔야 돼요. 현미채식. 왜냐하면 흰쌀이나 오븐도나 이런 식사들은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식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당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칼로리는 올라가지만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런 섭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무슨 밥을 먹어야 돼요? 네, 꼭 현미밥을 먹어야 되죠. 흰쌀을 먹으면 식사 후에 혈당 피크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떨어질까요?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에 바이킹 타는 것처럼 다시 쭉 떨어져요. 떨어졌기 때문에 고혈당이 올라갔다가 저혈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흰밥은 드시면 안 되고요. 이 금식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현미를 드셔야 되는데 몇 번 씹어야 되냐면 100번을 씹으셔야 돼요. 100번. 근데 100번을 씹으면 현미 이 음식이 입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그 맛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달아져요. 아주 답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을 때, 보식을 할 때 된밥이 진밥이 아니라 된밥을 드셔야 돼요. 된밥. 약간 습기가 없게. 자, 이렇게 2주가 끝났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2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마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하시고 내 몸에 큰 변화가 없다 하면 전화 주셔도 돼요. 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당의 변화가 완벽하게 틀려집니다. 당의 변화. 물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오락만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으면 안 되겠죠. 네,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2주를 딱 끝내시면은 당 변화가 와요. 그 면역이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하시고 나면 감기 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감기 잘 안 걸릴 수도 있고 체를 잘 안 할 수도 있고 위장병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내가 가지고 쭉 가면은 2년, 10년, 20년 동안 안 나았었던 위장병도요, 약 싹 끊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최단 효과법인데,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만 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하실만 하세요? 네. 네. 우리 몸에 독소가 있죠. 현미에 독이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독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먹는 모든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땅에 있는 풀 있죠. 다 독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면 혹시 파이토케미컬 들어보셨어요? 파이토케미컬. 이게 뭐냐면 색깔 있는 음식이 주는 항산화제입니다. 그거는 현미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자기 스스로 외부의 병충해라든지
온도라든지 햇빛을 받아서 강해진 독소를 말해요. 근데 그 독은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독이기 때문에 잘못 사이버상에 잘못 전달된 현미에 독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미 현미가 좋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됐어요. 저도 제가 한 23, 4년의 현미를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이상 증명된 이 밥상이기 때문에 뭐 독이 있다 한다고 해도 믿으실 필요 없고, 물론 거기에 있는 독 자체가 파이토케미컬에 굉장히 좋은 독이에요. 피탄산이라고 합니다. 이 피탄산은 잘못 말하면 독일 수도 있지만 잘 말하면 농약을 해독시킬 수 있는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속에는 중금속이라든지 혹은 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위장에 혹시 헬리코박터균 들어보셨어요? 네.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어서 위장에 염증을 만들어내다가죠. 그것이 오래되면 궤양을 만들고 더 오래되면 위암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현미식을 하시면 헬리코박터균이 죽습니다. 2주를 하면요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고 약물을 먹잖아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고생해요.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나중에 안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꿀은요,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가장 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꿀. 저도 아주 조금 양봉을 하고 천연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이 천연꿀이라는 것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꿀입니다. 네, 설탕이. 요즘에는 그래도 이 믿을 만한 꿀을 여러분들이 잘 서치를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구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좋은 꿀은 한 숟갈만 먹어도 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꿀이 많아지고 꿀이 상업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뜨고 싸게 팔까?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 좋은 꿀을 고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설탕이 뭐 하지 않은 꿀이요? 들어가지 않은 꿀. 이런 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잘 나왔어요. 검사기가. 그래서 꿀벌을 검사하는 벌꿀을 검사하는 기계에는 탄소 동위안 소비라고 해서 23점 몇 %에서 그것이 더하거나 줄지 않는 그 측정선이 있습니다. 설탕을 가려내는 기준선이에요. 혹시 못 믿으시면 그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 설탕 탄소 동위안 소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혹은 가열되지 않은 순수꿀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봉업자들의 실태가 뭐냐면, 이 아카시아 밭이나 그 꿀을 뜨러 가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통을 넣고 꿀을 채취를 하는데, 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도 벌통 한 통에 10병씩 꿀이 들을 수도 있어요. 8병 막 이렇게. 적게는 2~3병씩. 그렇게 들어오는 꿀을, 벌들이 이제 꿀을 들어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 떠버립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혹은 좋은 꿀을 뜨기 위해서는 꿀을 또 일을 시키지 말고 수분을 날려보내게 해야 돼요. 충분히 수분을 날려서 그 자체적으로 숙성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벌들의 노력이 아깝죠. 그래서 꿀은 우리가 빼서 공장에다 갖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또 꿀을 따와라 해서 이거를 천연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설탕이 안 들어갔죠. 맛있는 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열에 의해서 꿀을 숙성을 시킨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꿀의 비타민 효소가 많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꿀은 영양 가치가 없는 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꿀은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허약할 때 꿀 한 숟갈만 이렇게 먹어도 몸이 열이 나고 체력이 강화되는데, 그 좋지 않은 꿀을 아무리 먹어도요, 당만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만. 이 영양분이 충분히 섞여 있어야 온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제소금은 미네랄을 싹 제거한 소금이고, 천일염은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꿀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런 꿀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뭐 숙성꿀 치시면 됩니다. 가격은 0.5배에서 배, 어떤 경우는 5배까지 비싸게 돼요. 뭐 30만원짜리 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5만원짜리 10병 먹느니 30만원짜리 한두 병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꿀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꿀이요? 친환경적인 꿀입니다. 요즘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써요. 벌꿀에다가. 그래서 이 벌들이 병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고 살아가요. 돼지에도 항생제, 벌에도 항생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또 먹는 항생제, 맞는 항생제. 그래서 이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가 전국에 뭐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네, 아예 그냥 그 약품들이 나옵니다. 항생제 약들이. 그걸 안 쓰면 벌이 날개를 다 쏟아먹어. 네, 벌이 충도 다 죽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농약도 써요. 농약, 살충제. 그 찐득이라는 게 벌의 허리에서 다 이렇게 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나는 꿀이 잘 안 맞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꿀을 먹으면 이상하게 난 속이 시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시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꿀을 기능성 꿀을 만들어 드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꿀을 가지고 속이 시리지 않게 만드는 일명 효소 영양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을 담가서 그것을 쉬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하셨다가 3일 있다 드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건강할 때 더 나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은 선진국들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요. 그렇죠? 자, 이 기능성 꿀을 만드는 방법. 예를 들면 레몬의 구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들을 뽑고 싶다. 근데 레몬만 먹었을 때 우리 체내 흡수가 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꿀을 이용하면 레몬의 좋은 성분들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레몬을 껍질째 그냥 썰어가지고 꿀 한 3분의 1이나 반병에다가 1대1로 레몬과 꿀을 섞어서 한 20도 이상에서 상온에다가 놓습니다.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뚜껑을 열었을 때 위에서 내가 올라오기 전에, 부글부글 하기 전에, 그때 그것을 이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드시면은 그 꿀에서 레몬이 완전히 싹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가 꿀에 딱 들어가잖아요? 꿀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거의 수분이 쫙 빠지고 썩지 않게 돼요. 미라처럼. 그래서 그 물을요, 여러분들이 기침 많이 하실 때, 염증이 많이 있을 때, 물을 썰어가지고 동일한 양의 꿀과 함께 병에다 닫아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3일이나 4일, 5일이 지나면 무말랭이가 돼버립니다. 예, 무말랭이가 돼버려요. 근데 설탕은요, 안 그렇거든요. 설탕은 그대로 탱탱합니다. 근데 꿀은 싹 말아당겨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들여진 몸에다가 좋은 꿀을 한 숟갈 이렇게 드시면 위장, 십이지장, 소장에 내려가서 염증을 쫙 빨아당겨요. 키포인트를 드린다면 아까 이 금식을 하실 때 이 꿀을 가지고 하시면요, 한 3일 정도가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변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숙변이 싹 나오고 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위장 뭐 이런데 간이라든지 거기서 염증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염증이 무슨 물 같냐면 콧물 같아요. 콧물. 코를 풀었을 때 이렇게 풀면은 그 능글능글한 콧물 있죠? 그게 항문 변에서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하는 분들이 이 금식을 하고 꿀을 드시고 운동을 하면은 한 3일째, 4일째는 자기도 모르게 쏟아버려요. 그래서 휴지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가다가 마려우면 한쪽에서 얼른 넣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근데 언젠가 참을 때는 화장실에 와서 쏟아버리면 그 염증들이요 위에 둥둥 뜹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염증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몬 말고 또 있어요. 솔잎. 네, 봄에 깨끗한 산에서 솔잎을 저희도 한 1년에 꼭 한 5병, 10병씩 담아놔요. 솔잎, 새 솔순 있죠? 이렇게 나올 때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나오나요? 네, 산에 가서 깨끗한 솔잎을 꺾어가지고 그 꿀병이나 이런 병에다 넣고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병에다 그 사이에 꿀로 메꿔 놓으시면 그 솔잎꿀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꿀은 물을 타드시고 솔잎은 차로 끓여 드셔야 돼요. 솔잎이 우리 혈관에 굉장히 좋거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60대가 지나시면 혈관이 뭐 많이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때 솔잎꿀물을 가끔 드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부분들은 복숭아, 딸기,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까 말한 그 병에
입구까지 딸기를 넣으면 이제 꿀을 버무리면 한 반 병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잘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좀 최고의 음료수가 되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음료수 찾지 않아도 천연 음료수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음료로도 마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료로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금식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며칠을 한다라고 하시고 이제 꿀물을 마시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꿀 한 숟갈에는 거의 1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꿀물 한 잔 딱 드시면 200cc에서 300cc를 드시면 배가 안 고파요. 거의 이렇게 하늘이 노을해지다가 꿀물 한 잔 딱 드시면 하늘이 다시 파래집니다. 그래서 꿀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그 외에는 드시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중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액이 또 나오게 되고 소화기관이 활동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비울까요? 이거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무엇을요? 네, 여러분의 장이 몇 메다인 줄 아세요, 혹시요? 내 몸의 장이 몇 메다나 될까요?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요. 그 장에 장 사이사이에 무슨 변이 들어있을까요? 숙변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 중풍이나 혈관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을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고 자가 관장을 해보시면 변이 싹 빠져나온 다음에 며칠 지나서 3일, 4일이 지나면 거의 피트병 뚜껑만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모아보면 거의 두 주먹 정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 변을 가지고 양동에다 받아서 밖에다 버리면서 이제 막 파란 색깔의 물과 염증들, 숙변들이 나와서 숙변을 골라서 망치로 때려보면요. 잘 안 부셔져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을 비울 때 자가 관장이 있는데 항문으로 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쉽게 하는 법은 소금물 관장이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한 티스푼 3개 내지 4개를 타서 흔들어서 한 짧은 기간 동안 이걸 하루에 마시면 관장이 안 돼요. 1리터를 하루 종일 마시면 전혀 관장이 안 되고 1리터를 30분에서 1시간 내로 드셔버리면 쫙 쏟아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금식의 효과를 굉장히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금식과 변이 없는 상태의 금식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금식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십니다. 미국에서도 하시고, 다른 나라에서 가끔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교육을 받고 가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금식을 알려줘요. 이 금식을 알려줄 때 집에서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금식을 해가지고 몸이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짧은 금식을 할 때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전해질, 혹은 또 소금, 꿀 2가지. 이것을 뭐 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도당, 나트륨 2가지면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 금식을 하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현기증이 옵니다. 현기증.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신 머리가 핑 도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안 먹어서 영양실조의 결론이 아니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독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이 몸에 현기증이 일어나요. 참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실 때 넘어지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고픔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보통 어르신들 보면 남자분들 보면은 밖에 일을 하다가 시간 10분만 늦어도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집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나는 10분만 늦어도 화를 내는데 내가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일주일을 버틴 분이 허다하세요. 일주일을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자, 배고픔은 하루면 웬만하면 사라집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이 배고플 때 뭐를 드시면 될까요?
물을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피트병의 물의 용량이 몇 리터인 줄 아세요? 네, 500이죠. 그럼 2리터를 먹으려면 하루에 4개를 드시면 되지. 2리터 4개. 큰 건 1.8리터. 네, 1.8리터. 더 드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리터, 3.5리터 드셔도 돼요. 근데 몸이 너무 이렇게 왜소한 분들이 많이 드시면 좀 허약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한 2리터에서 3리터 사이를 드시면 바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소변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겠죠? 소변 색깔이 아주 맑아집니다. 신장으로 독소가 아주 빨리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혹이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옆에 통닭이 있는데 먹기 쉬울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먹고 싶죠.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는 웬만한 밥을 안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내가 참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웬만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은 반응들이 있어요. 피부 트러블들, 가려움,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픈 증상도. 옛날에 이 무릎이 아팠는데 금식을 하니까 또 무릎이 아프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피부가 어떻게 돼요? 가렵기도 하고 발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드름이 몇 개 나서 여드름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여드름이 또 나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있던 것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꿀물은 하루에 몇 잔이면 된다 그랬어요? 네, 3잔이면 됩니다. 왜 3잔을 마셔야 되냐면 우선 너무 기력이 딸리면은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 당분은 칼로리가 충분하니까 칼로리를 흡수하시면 되고요. 자, 뭐가 있어도 된다고요? 당뇨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꿀일 경우에. 괜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탕꿀 드셔놓고 야, 나 당뇨 있어서 꿀물 금식했는데 따질 수 있지만 좋은 꿀일 경우에 당뇨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당이 300 이상이다 혹은 뭐 500이다 라고 하시면 이때는 꿀보다는 무엇으로 하시라고요? 녹즙이나 혹은 또 레몬즙으로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녹즙은 즙을 짜가지고 반드시 걸러서 드셔야 돼요. 걸러서. 녹즙 기계 갖고 계신 분들은 걸르시되 혹시 이불집 가면은 아주 시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촘촘한 거 있어요. 시향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걸르시면 물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받으면 한 200cc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녹즙을 드실 때 최고 좋은 게 당근이에요. 당근을 꼭 베이스로 넣으세요. 맛도 좋습니다. 달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즙을 드시면 거기에 나트륨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험을 하면 토마토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험하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효소가 아주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병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식 후에 보식을 우리가 금식만 막연하게 하고 나면 자,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루를 금식하실 수도 있죠. 하루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 혹은 또 배가 가스가 찬다 혹은 속이 부글거린다 하시면은 무조건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짐승들은요 아프면 안 먹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도요 식성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식성이 이렇게 좋은 개도 아프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예 안 먹어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으면 금방 염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빨리 낫게 하려고 입을 벌리고 숟가루를 타가지고 먹게 하면은 장염 2, 3일이면 싹 나서요. 숟가루. 자, 1일차는 1일차, 3일차까지 과일식을 하셔야 되지만 1일차는 웬만하면 무조건 사과 하나 혹은 이렇게 신과일 종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과일 종류를 1일차 충분히 드시고 2일이 되었을 때 다음 날은 현미밥에 익힌 나물을 2가지 드세요. 주의할 점은 절대 고춧가루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양파, 마늘, 그 다음에 부추, 후추 자극적인 거 하나도 넣으시면 안 되고 요리할 때 콩가루나 깻가루나 그 다음에 들기름 혹은 또 소금
간만 약간 해가지고요. 소식을 하세요. 밥 한 반 공기가 좀 안 되게 해서 나물 한 2가지 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차는 이제 나물을 1가지 정도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이렇게 금식하는 동안 반드시 변하는 게 변의 변화가 생겨요.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변이 싹 잡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산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하나도 안 드셔도요, 이런 지금 디톡스를 하시면은 몸에서 유산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의 기능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유산균은 다른 말로 하면 젖산균이거든요. 그 기능이 몸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일차부터는 밥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근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하시고 이 방식만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일차. 현미밥에 생야채 하나 정도 추가하세요. 왜 보식할 때 바로 생야채를 안 드시냐면 소화력이 약해 있거든요. 약해 있는 것보다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익혀 드시다가 다음에 4일차부터 이제 생야채를 드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물을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물을 많이 삶지요? 나물을 삶으실 때, 그 물에다가 삶아서 물에 다 버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나물을 살짝 찌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실 때 쌀을 오래 담궈 놓는 것보다 그냥 바로 밥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밥이 너무 맛없다, 싹을 틔워서 드세요. 현미 새싹. 싹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미를 미리 이렇게 약간 불렸다가 바구니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럼 적정한 온도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하시면 흰 쌀을 드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라 현미를 드신다고 해서 막 사서 먹는 바라 현미 있죠? 그런 거는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현미를요. 여러분, 흰 쌀은 물에 담가 놓으면 싹이 안 나요. 썩습니다. 현미는요, 싹이 나죠. 그래서 현미를 살아있는 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일차는요, 현미밥에 뭐까지 추가돼요? 네, 견과류 하면은 호두, 잣, 땅콩, 아몬드, 캐슈넛, 피칸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견과류는 우리 심혈관계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부터 혈관에 맑게 하는 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량의 견과, 거의 드실 때 뭐 하루에 한 수저 정도 대략,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만 드셔야 돼요. 견과류 소량과 반찬 3가지 정도를 드시면 되고, 6일차는 이제 고구마나 이제 구글류들을 좀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전에 고구마나 이런 거 드시면 소화력이 약한 분은 위가 시릴 수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몇 분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이거를 뭐 5일차, 4일차 드셔도 되지만 좀 안전하게 드시려면 6일차 정도부터 고구마 드시고, 일주일째는 보식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식사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성공적인 금식을 이렇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피 검사 하시잖아요. 일주일, 2주 만에 혈액 검사가 완전히 바뀌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어디 안 가셔도 되고 돈을 따로 지불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이것을 한번 하시고, 하시기 전에 피 검사 하시고 끝나고 나서 피 검사 하시면 야, 내 피가 이렇게 깨끗한가 할 정도로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실 수 있어요. 탁하고 더러웠던 내 피가 갑자기 깨끗해져요. 피가 깨끗하면 무슨 병만큼은 안 걸리냐면 풍도 안 걸리고 심장병도 안 걸립니다. 심장병 무섭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이 끝났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거는 이제 금식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혹시 간 청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간, 장, 신장, 대장 다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 하다 무너질 것 같다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담석이 쏟아져 나와요. 네, 변으로 거의 동글동글한 담석들이 그걸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담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적은 분들은 종이컵 반컵,
많은 분들은 한두 컵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늘 하고 일주일 후에 한 번 하고 한 4번, 6번 정도 하면요. 그때 쏟아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또 관절이나 이런 그 통증들이 싹 줄어들어요. 복통도 줄어들고. 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과즙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제대로 하시려면 사과즙을 드시면 며칠 전부터 그냥 사과즙 편하실 때 봉지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잔씩 하나씩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금식을 한 끼 내지 한 끼 정도만 미리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먹으면 돼요? 소금물을 1.5리터를 2에서 4티스푼을 드시면 되는데, 이 금식을 하실 때 점심 이후에 이 앞에 사과즙도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요. 쉽게 하실 분들은. 자, 만약에 오늘 점심을 안 드신다. 점심 이후에는 물 외에는 껌 한 쪽도 씹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한 오후 7시 경에 이제 뭘 해주시냐면 이 소금물을 드셔서 장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혹시 이게 갑자기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시에 그냥 이거 쉬워요. 물만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있으면 달려가고 싶어요. 가면 왕창 쏟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혼합 용액을 만드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가까운 시골 마트에도 이 엑스트라 버진 압착 올리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압착 올리브라는 말은 볶지 않고 생으로 짠 거예요. 그럼 먹으면 목이 따끔따끔합니다. 네. 근데 이 올리브만 먹으면 막 느글대죠? 토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매일 올리브, 이 압착 올리브 한 숟갈을 드시면 폐 염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상관하지 않고라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좀 많은 양입니다. 올리브를 100ml 정도를 드시면 돼요. 혹시 종이컵 있죠? 종이컵의 절반이 90ml 정도 되거든요. 절반을 올리브로 채우시고 먹기 힘드니까요. 뭐를 또 채우면 돼요? 100% 오렌지 주스 착즙을 거기에 그 또 절반만큼을 넣습니다. 그리고 섞어가지고 그냥 쭉 마시면 그 기름이 잘 넘어가요. 아주 맛있게 잘 넘어갑니다. 이 오렌지 주스 없으면 자몽 주스로도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시중에 파는 설탕이 섞인 주스가 아니고 착즙을 말합니다. 뭐 마트에 가면 간혹 100% 착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100% 써있다고 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가 써있어도 5%에 100% 5%만 100%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몇 시 정도예요? 네, 9시 혹은 빨리 주무신 분은 8시 반 정도에 드시고, 더 늦게 주무신 분들은 한 10시경에 드시면 되는데 그냥 9시가 좀 적합합니다. 이때부터는 고정된 자세로 벽에를 베고 누워서 한 30분을 그냥 있어요. 아무 움직임도 없이 누가 불러도 안 나가야 돼요. 미리 말을 해놔야 됩니다. 앞으로 한 30분 동안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왜냐면 그래야 이 올리브 기름이 간에 그 쓰게 낙한 단석들을 긁어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밥을 안 쳐놨다가 이거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곤란해지겠구나.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다음 종료를 한 다음에 누워서 30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누워 계셔야 돼요. 이러면 실패 오지 않습니다. 뭐 실패 봤다고 해봐야 큰 별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석을 쏟아내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30분 동안은 좋은 음악을 들으시던 눈을 감고 내 간에 있는 이 담석들을 좀 떨어뜨려야지는 그 생각들을 해야 돼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아침에 다시 7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면 좀 일찍 주무셔야죠. 아까 9시에. 7시 정도에 일찍 일어나서 뭐 상관없습니다. 물을 드셔도. 7시에 아까 혼합 용액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죠 아까? 올리브유? 네, 100. 오렌지 100. 헷갈리시면 그냥 종이컵에 반반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컵에. 근데 선생님 예. 소금을 탈 때요. 예. 물 1.5리터에 소금 양을 얼마 넣는가? 티스푼 아까 2에서 4, 네, 4티. 근데 소금물은요, 꼭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시면 돼요. 생수통 한 통에, 이 한 통에, 내 몸의 pH가 7.4인데, 소금물의 pH를 맞춰서 마시는 게 가장 거부감이 없거든요. 만약에 소금 함유량이 적게 되면 여기서
그 뭐가 생기냐면 울렁거릴 수 있고 너무 많으면 막 진절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서 한 스푼을 넣어보시고 좀 마셔보세요. 너무 싱겁다? 티스푼 한 스푼 더 넣으시고, 큰 스푼 아니에요. 그 싱겁다 하면 티스푼 또 한 스푼 넣으시고 해서 뭐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우리 몸의 염도가 0.9%인데요. 0.9%의 용액을 만들려면 사실은 그 1.8리터, 2리터에 한 18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의 스푼으로 한 스푼은 좀 안 되는, 한 반 스푼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염도하고 맞춰 드시면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셔보고 맛을 보고 괜찮다 하면은 드시고, 좀 덜 괜찮다 물을 더 넣어서 희석해서 남은 양은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을 이제 드시죠. 또 한 번 드시는 거예요. 지금 2번입니다. 한 사이클이요. 먼저는 뭐부터 드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순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에서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해야 좀 시원하겠죠? 그럼 변기에다가 뭐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넣고 봐보시면은 변은 무조건 보신 다음에요. 보시면 설사와 이 덩어리만 나옵니다.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설사와 덩어리 나오기 때문에 물은 빠지고 이 덩어리는 그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얼마큼 나오는지 여러분 측정하실 수 있어요. 굳이 하기 싫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는 뭐부터 드셨어요? 먼저는 소금물부터, 그렇죠? 소금물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을 드셨는데, 이번에는 아침에는 혼합 용액을 드시고 소금물을 드시면 돼요. 자, 왜 먼저 소금물을 먼저 드셔야 되냐면 변을 빼내야 그 덩어리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변이 있으면 변하고 같이 섞여보세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이렇게 다시 1.5리터를 마셔주면 좀 있다가 변이 쫙 빠집니다. 이 시간은요, 대략 11시쯤에. 7시에 드시고 또 역시 30분을 누워 계셔야 돼요. 30분을 누워 계시고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좀 활동하시다가 10시쯤에 그냥 소금물을 드시면 30분 내에 쏟아버려요. 그때 왕창 나옵니다. 안 나온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한 분이 있었고요. 왕창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내 몸에 이런 독소들이 나왔구나. 그거 진짜 단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전까지 금식을 하고 오전에 충분히 담석을 배설하시면 점심부터 맛있는 식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2시, 1시까지 그냥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냥 참으셨다가 저녁 과일 드시고 다음날부터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연치료 부분을 제가 좀 더 간단히, 잠깐 지금 시간이 조금만 더. 네, 증기 흡입 치료, 스팀 이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병원에 가면 후두염이 있거나 기관지염이 있으면 아이들도 다 뭐를 빨고 있어요? 증기를 빨죠. 빨아서 그게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문제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야를 하나, 집에 다 대야가 있죠. 대야에다가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부으십니다. 부시고 나면 그 물이 이제 뜨거우면서 기증기가 올라요. 증기가. 그때 그것을 수건을 쓰시고 이렇게 거기 대면은 그 증기가 속에 들어오면서 감기균을 죽여버려요. 우리 감기에 우리 세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증기거든요. 스팀. 그 다음에 열, 습도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와 버리면 독감도요, 이틀이면 떨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혹시 여러분 유칼립투스 아세요? 유칼립투스 오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코알라가 좋아하는 오일인데 유칼립. 네, 이거 한번 그 손바닥 한번 대보세요. 자, 이렇게 대서 문질러 보세요. 손에, 양쪽 손에 문질러서 해서 코 눈에다 대면 매우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밑으로 이렇게 들어 마셔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해서 코 밑, 이렇게 코 눈 안 들어가게 해요. 밑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를 숨을 깊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네, 기침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뻥 뚫립니다. 그리고 폐에 발라주거나 이걸 자주 하시면은 폐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원해요. 근데 처음엔 기침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는 하도 많이 해서 아주 시원하기만 하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 최고입니다. 비염, 축농증 이거 하시면은 웬만하면 좋아지세요. 근데 예? 이거 쌉니다. 인터넷에 쳐서 되고 이거 한 병에 10,000원이면 사세요. 인터넷에 유칼립투스 오일 치면은 쫙 나와요. 네,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여기 선생님에게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문하신 10,000원이면 10,000원이면 한 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에 묻혀서 저는 차에도 한 병 있고 집에도 있고 뭐 가는 곳마다 하나씩 놓고 이제 사무실이나 그 상담실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흡입하면요 아주 시원해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그때 이것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증기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담지요. 그리고 이 방울을 한 5방울 정도 7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휘적거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코를 대고 보자기나 수건이나 이불을 딱 덮어 놓으시면 그 증기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막 땀방울처럼 맺힙니다. 그러면 30분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힘드시면은 나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그리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또 물이 차가워지면 포트에 있는 물을 또 한번 붓고요. 뜨겁게 하면은 이 몸에서 콧물 나오고 침 나오고 막 입을 벌리면요 콧물이 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염증이 싹 쏟아져 버려요. 이거를 감기에 심하게 걸린 분들은 하루에 3번 이틀만 하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약물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 올 것 같다 하시면 그것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그냥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감기가 뭐 싫어한다 그랬어요? 습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증기 열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칼립투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바이러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유칼립투스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준비물은 대야, 커피포트, 물, 유칼립투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보이시죠?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시킨 거예요. 좀 뭔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거는 작은 수건으로 했고요. 덮어버리면 더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목적은 날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마시는 건데 한 30분 이상은 좀 힘들고요. 30분만 하시면 몸이 아주 따뜻해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팍 되면서 땀이 이 위쪽에서 쭉 흘립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발을 적욕을 하시면서 역시 거기다가 유칼립투스를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천연 치료들을 활용하시면 신경계나 염증, 감염성 질환, 폐질환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천연치료에 대해서 나중에 유튜브를 검색해 하셔서 유튜브에 제 이름만 치셔도 돼요. 방태환 치시면은 거기에 쭉 뜹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천연치료 올리고 있어요. 관절이 아플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관절염 있을 때 그것도 역시 비슷한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를 발라주고 핫앤콜, 뜨거운 물 찬물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속이 시릴 때,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여러 증상마다 할 수 있는 천연치료 방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에 방태환만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유튜브로 한번 나중에 시청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